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금년 유엔 총회에서도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21일 제76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남북한과 미국 등 3자 또는 남북한, 미국, 중국 등 4자가 모여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종전선언 주체를 명확하게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3자 또는 4자 간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 전혀 상반된 견해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를 안착시키고 민족 염원인 통일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는 실질적 첫걸음이다. 민주당은 이를 적극 지지하며 정부 노력에 함께할 것이다. 문 대통령의 제안을 계기로 한반도 주변국들의 대화가 재개되길 기대한다. 다만 한반도 평화 정착은 우리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국민의힘과 소속 대권 주자들은 견해가 전혀 달랐습니다. 미국 방문길에 오른 이준석 대표는 대북 정책이 상당히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다. 임기 말에 새로운 제안을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김현주 상근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 연설에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관한 언급도 없다. 평화는 선언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실제로 보여줄 때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회견에서 종전선언은 그냥 정치선언이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계속 감행하는 지금 상황에 비추어서도 합당치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종전선언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북한 주민들을 사람답게 대우할 때 해결된다. 문 대통령이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의아하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쏘는 미사일을 종전선언의 축포쯤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구체적인 방안 없이 실체 없는 평화만을 외치는 종전선언 제안은 허상만 쫓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올해가 남북한 동시유엔 가입 30주년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 종전선언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북한이라는 상대와 선언만 한다면 저들이 그대로 지키는 상대라고 믿느냐 하고 묻고 싶습니다. 저들은 크고 작은 군사적 도발을 비롯해서 협정, 협약, 심지어 정상 간의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지키는 것이 별로 없는 생떼거지 집단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이지만 2018년 9.18 평양에서 합의 서명한 판문점 선언에 군사 분야 합의를 지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두 나라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국방장관과 북한 인민무력부상이 합의 서명 교환한
합의서조차 지키지 않는 자들 아닙니까? 그 후에도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건물 폭파, 서해상에서의 우리 공무원 살해에 불사르고 불과 열흘 전에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이 저쪽입니다. 우리 측은 고지식하게 9.19 합의를 지키기 위해 군사훈련, 병력 숫자, 군단, 사단수까지 줄이고 탱크 방어시설, 해안 침투 방어시설까지 철거했습니다. 군의 방어 태세와 국민적 안보의식도 해이해지고 사방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 가운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김여정이 문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비난하는가 하면은 하루 걸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이 종전선언을 외치는 것은 잘못이고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생각도 안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국가 정상의 국가적 행사에는 나만 좋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할 격식과 예의, 다시 말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의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행사에 의전은 뒷전이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채통이 깎이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대통령이 연설할 때 유엔 의장단은 한 명도 참석지 않았습니다. 맨 앞줄에만 참가자 듬성듬성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2017년 겨울 문 대통령이 중국 방문 때 일반 식당에서 혼밥하던 때가 생각나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을 저 따위로 모시는가 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럴듯하고 듣기 좋은 말로 아부하며 이속을 챙기는 간신배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당초 미국은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비대면 참석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맞아 기조연설을 하겠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마련됐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엔은 정식 초대가 아닌 경우 의장석에는 아무도 없고 관심 있는 회원국과 기자석 몇 명만 빼면 텅텅 비는 곳입니다. 원래 대접도 못 받고 텅 빈 유엔 무대에서 썰렁하게 비춰지는 것보다 국내에서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놓고 온라인으로 했더라면 그토록 어색하고 을씨년스럽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 퇴임 전 마지막 유엔 무대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매우 아쉬운 행사였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